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방송신문 유정민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다국적, 다인종의 시대로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다문화 방송신문에서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유명한 명사를 만나 다문화 관련 정책과 의견을 들어보고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스페셜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명사 인터뷰 시간이죠?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임명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한일 관계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보단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명훈 이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썼고 이와 같이 신문, 방송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소 이사장님의 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특보단장을 하게 된 것은요, 당이 좀 더 화합되고 또 단결해서 잘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제가 특보단장직을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특보단장은 당 대표의 정책적 또 정무적인 그런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마 총선에 즈음해서 많은 분들이 당에 들어올 텐데 당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이나 또는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특보단이 일종의 큰 틀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고요. 요즘 현안이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저희들은 경제 침략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무리하게 근거 없이 저희들에 대해서 여러 불이익한 그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의연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고위 당정회의에서 많은 조치를 냈습니다만은 이런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저들의 역할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는 저희가 문 대통령 말씀대로 일본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줬으면 감사하겠고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특히 고려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님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나 추구하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정부에서 아무튼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적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는 것을 정부와도 잘 협의하고 또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안산이 일단 그 외국인이 숫자가 많고 또 여러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정책 활동을 했는데 일단 보면 이제 현황이 전국의 외국인이 이제 계속 늘어서 한 230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230만 중에서 다문화 가구는 31만 정도의 숫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숫자가 한 8만 7천 분 정도의 외국인이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은 만여 가구,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따지면 2만여 분의 이 다문화 가정이 있죠. 외국인 전체 분들 중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이와 같은 비율로 있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안산에서 적어도 10% 이상의 외국인 내지 다문화 가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려인들을 위한 고려인들이 이 출입국의 문제, 비자 문제에 있어서 좀 근거 없는 또 많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고려인 특별법이라든지 또 안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계시는 그 산림 동포분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산림 동포를 위한 법을 발의해서 고령 동포에 관한 법은 다행스럽게 법 통과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시행령으로 반영이 돼서 상당 부분 입법의 효과는 이룰 수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국회에서 하는 거와 별개로 이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좋은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정책들은 상당한 예산의 이제 부담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보통 교부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주는 것 예산을 주는 것은 이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안산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의 외국인이 있어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올해 제가 초에 이제 토론회도 하고 이걸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많은 부분 반영이 돼서 아마 올해 중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법이나 또는 예산이나 정책적인 것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에게 돌아오는 그 불평등적인 그런 해소를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그들에 대한 이렇게 무슨 혜택이라든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문화 가정 또 물론 이제 외국인도 해당됩니다만은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언어 문제 등등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의 그 직업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제도적인 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것을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이런 취업 이상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이나 또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언어 교육 같은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문화적으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실시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더불어 함께 생활한다. 그분들이 나하고 같은 그러니까 좀 다를 뿐이지 전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기본 인식하에서 더불어서 함께 생활한다라는 인식이 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다문화 가정의 여러 다양성이 우리 사회의 활력이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동력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제도적인 또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천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은 공단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특정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의 미래에서 다문화 가정들의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은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시야바늘공단, 요즘 스마트허브 공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2만여 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만 해도 25만 정도 노동자가 있는데 그 시야바늘공단이 활성화되고 좀 더 첨단화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다양성,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혁명 시대에 그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을 바꾸는 뭐 AI가 되든 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되든 등등이 산업 현장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다양성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시아바늘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그 침체를 막고 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를 하는 것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저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우리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의원님. 네.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자부심과 그리고 또 자랑할 만한 정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안산은 두 가지 축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산업도시의 모습을 좀 더 첨단화하는 첨단 산업도시가 돼야 되고 또 그와 덧붙여서 안산이 대부도 또 시아오, 갈대습지 등등을 이어가는 해양생태 관광도시로서의 하나의 또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른 정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아바늘공단은 이제 그동안 좀 낙후됐다, 노후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근래 인프라 개선을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해왔을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첨단 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춰갈 거다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이언스 밸리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아바늘공단에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산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라는 면에서 이제 안산이 첨단 산업도시 되는데 제가 나름 기여도 하고 또 입법을 하고자 노력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느 일간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안산이 경기 남부에서는 가장 교통이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도 6철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영동선이라든지 또 외곽순환, 평택, 시흥 이런 고속도로에 더해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제 용역이 확정돼서 하고 있고요. 또 철도 같은 경우에도 4호선에 대해서 아마 8월달 중에 착공합니다만은 신안산선이 이제 착공해서 서울까지 근접성을 훨씬 앞당기는 그런 이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소사 원시선은 이미 개통이 되었죠. 더해서 이제 올 연말이면 사실상 수인선도 이제 최종 완공되어서 이제 그게 많은 교통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KTX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광명역까지 가서 안산 시민들이 타던 것을 초지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안산이 경기 서남부에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